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20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 2190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진 상황이고요. 또 코스닥도 757선에서 75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1% 넘는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57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답답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오늘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SK하이닉스 2% 넘는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3% 가까이 빠집니다. 78,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8만 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2% 넘는 급락세 예상됩니다. 43,5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2% 넘게 하락하면서 13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20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1% 넘게 하락세 35만 9천 원 선 바라보고요. 포스코도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네, 포스코 다시 7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25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적자 전환됐다는 소식과 함께 6%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3%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틀 동안 약 10%가 넘게 빠지는 셈입니다. 오늘 32만 원대 바라보고요. 현대모비스 2% 넘게 빠지면서 22만 원대 바라봅니다. LG생활건강 오늘 2% 가까이 빠집니다. 140만 원 선도 이탈하고 136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11위부터 15위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한지주 어제 그래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오늘 그대로 하락하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44,000원대 바라봅니다. SK텔레콤이 1%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물산도 어제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10만 3,500원 선 바라봅니다. 네이버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12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KB금융 오늘 3% 넘게 빠집니다. 4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 가깝게 하락하고요. 748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CJEN은 강보합권 그리고 신라제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오늘 상승세 나옵니다.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그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헬릭스미스 2% 가깝게 빠집니다. 25만 원 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 24만 원대까지 내려오고요. 포스코케미칼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HLB가 6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HLB 0.48%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83,500원 선 바라보고요. 메디톡스는 2% 가깝게 빠집니다. 56만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혼조세 나타냅니다. 그래도 파라다이스 오늘 갑니다.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하고 18,850원대 바라보고요. 제넥신 오늘 0.5% 하락하면서 72,5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방어주인 SK텔레콤도 괜찮은 대안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18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는 IFRS 15 기준으로만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영업이익 증가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약정 요금 할인 매출 감소 효과가 축소되고 있고 5G 가입자 증가되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 감소로 통신 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연결 자회사 영업이익 기여도도 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신 부문이 2016년 이후에 3년 만에 이익 증가세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 11건가 실적 개선에다가 ADT 캡스가 연결에 포함되면서 연결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에 6년 만에 영업이익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11건가와 캡스 같은 경우는 IPO를 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기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G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편이 통신주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경우에 무선 매출액 비중이 높고 무선 마케팅 비용이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대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2019년 중간 배당 증가도 유력하기 때문에 4년 만에 배당금 증가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2020년 지배구조 개편 시 장기 배당금 증가 기조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5월달 이후부터의 어떤 강세 요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24만 3천 원까지의 눌림목 구간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무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24일에 주셨던 SL은 1.0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월 19일에 주셨던 슈피겐 코리아는 7.24%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4월 12일에 주셨던 이노 와이어리스는 0.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19일에 주셨던 랩지노믹스는 4.88%,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KL넷은 0.3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월 16일에 주셨던 오디텍은 7.47%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전무의 수익률 탑5입니다.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5위에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올라와 있고요. 3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23%가 넘었습니다. 4위에는 두올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23.57%를 넘겼습니다. 네, 3위부터는 모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3위는 파맵신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25.87% 넘으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9%의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1위에는 에어부산 올라와 있는데요.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이 매도로 처리가 되면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 익절한 전문가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탑 8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네, 1위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이어서 이 김재성 수석팀장의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에는 KL넷 올라와 있는데요. 4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0.34%, 3위에는 세화 PNC 4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수익률이 4.5%가 넘었습니다. 2위에는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고요. 4월 1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4.88% 가져가고요. 1위에는 오디텍 올라와 있습니다. 4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현재 7.47%의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문가 순위 탑 8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동기 전무님께서 이번 시즌의 추천 종목 중 에어부산이 100%의 순위를 기록하면서 매도로 익절을 하셨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의 추천 종목들 종합적으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제 종목 자체를 평가하는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있지만 제가 이번 시즌에 총 추천되는 종목이 41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는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이 8종목, 그다음에 손절 처리된 종목이 4종목, 그다음에 익절이,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 종료로 끝난 종목이 한 14종목, 그다음에 이제 손실 종료로 끝난 종목이 15종목인데 사실 어제 이제 그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손실 종료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올 초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올 주가 지수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그 두 종목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죠. 그 덕에 사실은 그러한 대형주들은 못했습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이러한 중소형주나 이런 개별 종목에서는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뭐 저 포함 여기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개별 종목 위주로 아마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항상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호재는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M&A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이 제가 뭐 M&A 테마를 알고 추천한 건 아니지만 중간에 그러한 M&A 호재가 나옴으로써 일단은 100%까지 제가 수익을 내면서 이제 익절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목들 보면 2위에 있는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인데 사실 아모레 퍼시픽도 굉장히 화장품 업체 중국 관련해서 LG 생활건강은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사드 때문에 계속 주가가 이제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사실 상승하면서 일단은 한 39% 정도 수익 종료로서 일단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면은 이제 가장 지금 올해 핫한 이제 섹터가 바이오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바이오는 계속 누르기를 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한번 툭 튀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바이오주들을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새로운 시즌에는 한도 바이오주들도 우리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개별 종목들이 바닥에서 보면 보통 한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종목이 이렇게 보면은 살만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계속 고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빠져있는 게 바이오주. 그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인데 남북 경협주는 좀 이렇게 어떤 테마라서 퇴색한 그 분위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이오가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계속 우리가 매수하면서 꾸준히 모아가면은 아마 2분기, 3분기에도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손실 종목도 있고 그 손절 종목도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종목으로 해서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4월 16일에 오디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텍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이제 반도체 분야에 이제 133조 원을 이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디텍 역시 이제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디텍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부터 뭐 광센서나 이제 뭐 센서 모듈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반도체 제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이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서 어제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디텍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이제 자회사인 이제 MBM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MBM이 이제 식물 기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개발 기대감의 재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재료는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이제 상승 추세를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식물 기반의 그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차 목표가를 이제 6,200원으로 제시를 했었었는데 어제
오전에 이제 6,290원에 이제 고가를 찍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스윙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제 1차 목표가인 6,200원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1차 목표가인 6,200원에서 절반 매도를 진행하시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물량은 홀딩하시고 2차 목표가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이제 7,350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요.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먼저 최동기 전문님께 오늘의 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환율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1,160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안정적인 우리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환율은 한 1,120원에서 한 30원 아니면 1,110원에서 30원 사이인데 이미 그걸 넘어서 가지고 1,160원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특히 이제 5월에는 배당금들이 또 외국인한테 유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경상수지 흑자도 아마 적자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실적 어닝 쇼크로 해서 1% 정도 빠졌지만 저희보다 늦게 마감한 중국 시장이 무려 2.4% 빠졌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어차피 어제 그 중국 시장 하락만큼 어떤 메꾸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이 뭐 급등할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서서히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2200선에서 2190선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57선에서 750선까지 내려오면서 턱걸이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지수도 현재 이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어제 중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2%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 측이 부양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 전체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제 성분의 의약품의 2세 미만 소화나 임산부의 투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대웅제약이나 동구바이오제약 그리고 일양약품, 사마제약, 대웅바이오 정도가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주 오늘 빠집니다. 삼성전자 1% 넘게 빠지면서 4만 원, 4천 원대 턱걸이하면서 출발하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예상대로 8만 원대 이탈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8천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3만 7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1만 원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일단 LG화학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원대, 그리고 포스코 오늘 1%대 하락세 나옵니다. 25만 7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26만 원 선까지 이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8위권까지 올라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위권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이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과 함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0.2%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13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이 적자 전환됐다는 소식과 함께 7%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세 나오고요. 33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5% 빠지면서 약 1분 만에 15포인트 빠진 2178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 약보합권 748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1% 가깝게 빠지네요. 55,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6,000원대 이탈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HLB가 7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2% 가깝게 하락 출발합니다. 56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HLB도 소폭 빠지고요.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9만 200원대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초정밀 금형, 그다음에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를 목적으로서 1980년에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3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장비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 조립, 검사, 테스트하는 턴키 방식의 일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반도체 패키지로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지표를 보시면 일단은 12개월 선행표는 적자로서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PBR은 1.95, 부채 비율은 14%, 유보율은 무려 1976%, 2000%를 육박하는 재무지표가 매우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이제 TC 본도라는 서버 드램의 레벨업에 꼭 필요한 장비인데 사실 2018년에 상용화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3D 패키지형 TC 본도는 2019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장비는 열 압착을 이용해서 웨이퍼를 적층시키는 3D 패키지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회사에 납품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기간이 지난 후에는 타 회사에서도 분명히 공급이 가능한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자체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HBM 등 TSV 공정을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는 이제 대만의 신공장을 하면서 3D 패키지 관련 R&D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기존에 우리 한미 반도체가 이러한 마이크론에 납품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혹시 마이크론이 그런 어떤 기간이 풀리면은 분명히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또 하나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도 보시면 지금 반도체 굴기해가지고 우리나라나 대만을 잡으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올해 대만을 따라잡겠다 해서 중국의 투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립칩 패키지 공정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중국 업체들의 패키지 단가가 대만 업체 대비 약 15%에서 20%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 제품 또한 CPU나 AP가 아닌 저가 와이어 본등 위주의 상황으로서 중국 업체는 패키지 단가 상승을 위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투자에 따라서 우리의 한미 반도체 장비가 분명히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미 반도체의 어떤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전장 장비. 요새 자율 자동차 이런 시대죠. 그래서 검사과 공정에도 이 자동차 전장 제품에도 이 회사의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구동에 필요한 ECU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인포테인먼트, 부가 기능에 쓰이는 MCU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약 80개가 사용이 되는데 2020년에는 약
100개 이상의 MCU가 탑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고성능으로 분리되는 32BT MCU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또한 패키지 수율 향상을 위한 고성능 검사 설비가 요구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사 검사 장비의 경우에는 와이어 본딩을 포함 QFN, 플립칩, PLP, WLP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 업체의 다수 납품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매출 성장을 주도한 3D 패키징 TC 본도의 수익 인식이 아마 2분기부터는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주가가 한 단계 다시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나스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00년 3월에 설립된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광고 중심으로 한 인터넷 모바일 IPTV 5개 광고 매체 판매업을 주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의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로 개발한 광고 솔루션을 구축해서 최적화된 뉴 미디어 광고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동영상 통합 효과 솔루션은 리믹스를 출시하면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영상 광고 시장을 선도하게 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지표 역시 굉장히 좋은데요. 12개월 선행표는 14.28, PBR은 2.45, 부채 비율은 113%, 유보율은 무려 2,798%로서 일단은 재무 비율에서도 일단은 문제가 없이 굉장히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럼 올해는 어떤 기대 요인이 있느냐 보면은 이제 미디어 랩의 매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랩의 경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체 매체 판매하는 미디어 오너, 그 다음에 대행이들을 판매하는 미디어 브로커, 그 다음에 플래닝 위주로 하는 미디어 플래너인데 동사는 주로 MP, 그러니까 미디어 브로커와 MP, 미디어 플래너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부터는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체를 직접 보유하는 이런 방법도 채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근에 어떤 광고 시장 자체가 이제 모바일,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미래 어떤 수익성 창출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미래 성장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지금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중심의 동영상 광고가 되겠는데요. 모바일 광고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중요한 매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회사는 그쪽을 위해서 전담 부서라든가 전담 인력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에 진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은 2013년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중심의 시대로 변하는 현 시점에서 딱 맞는 이러한 어떤 회사의 광고 전략이 굉장히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리믹스를 중심으로 대행사, 광고지대 디지털의 전환 및 업무 영역 확장을 유도하면서 동영상 광고 시장의 확장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이제 신사업이나 이제 글로벌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세 둔화라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워낙 경쟁 업체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신사업이나 아니면 해외 이쪽에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상품 개발과 효과 측정 그리고 전용 솔루션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울러 M&A 한 플레이디 후 엔서치 마케팅 인수를 계기로 온라인 오프상의 효율적인 미디어의 나이스 미디어의 폭넓은 일단 영업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인데 사실 뭐 KT가 보유한 그 미디어를 일단은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온라인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검색 광고 이쪽에도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가 수준을 봐서는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일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5G 관련주인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손절이 됐어요. 손절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제가 처음에 추천했던 가격만큼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5G 관련주들도 지금 뭐 SK텔레콤이나 KT, LG플러스가 약간 주가가 좀 못 오르면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런 어떤 5G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서 다시 주가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2006년에 에이스테크 텔코 논리에서 인적 분할해서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2010년에 다시 분할 합병을 통해서 현재는 에이스테크라는 회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기지국 네, 어떤 안테나라든가 RF 장비, 모바일 디바이스 안테나 그리고 RF 커넥터 등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외 10개국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에 걸쳐서 RF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의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좀 재무지표는 약간 안 좋습니다. 12개월 선행표는 8.5, PBR은 2.9,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 같은 동종업에서 443%.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위험한 기업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유보율이 360% 돼서 제가 이런 5G 시대에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아무리 뭐 재무지표가 나쁘다고 해서라도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관심 있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기지국 안테나에서의 최강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지국 내에서 주파수를 이제 생산하는, 송신하는 안테나와 신호 처리 기능을 하는 RRH 필터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기지국 안테나 및 부품은 국내 통신사 시장에서 약 40% 중후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5G 일체형 안테나 모듈 채용 증가가 예상되고 5G 투자 수요 확대가 맞물려서 동사의 어떤 매출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수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용화 서비스,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미국의 버라이전 일단 상용화가 됐죠. 그래서 5G 관련 기업에는 이러한 어떤 모멘텀에서 계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질 경우에 이러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물론 부품 및 소재업체까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에이스테크는 기지국 장비 및 부품을 삼성전자와 에릭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나 동남아에는 5G가 지간인 4G 시장인데 4G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아직 5G를 하기에는 좀 아직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이러한 나라들에서 어때요? 계속 신흥국에 대해서는 4G에 대해서도 이 회사의 제품이 계속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NSA non-standard 언론 방식이 5G 투자에서는 기지국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기지국의 안테나 수출을 늘리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안테나 모듈이 확대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32T, 해외에서는 64T까지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내 기지국 안테나 모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실적 향상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G 관련주들은 장비주나 부품주들이 순환매하면서 계속 장을 이끌고 있는데 아마 에이스 이 종목 테크도 아마 상승 흐름을 타면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약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4,510억, 영업이익은 무려 110% 증가한 285원으로서 아마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 아마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이제 휴캠스는 이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4가지 주력 제품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인 점유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주력 제품은 이제 질산, DNT, 이제 MMB, 초안입니다. 이 슈캠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태경 시럽의 이제 계열사로 이제 2002년 남해화학으로부터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폴리우레탄 중간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진이 이제 꾸준히 이제 높은 배당 성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에는 이제 주당 1,500원 배당을 진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이제 주당 1,200원의 이제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이러한 높은 배당 성향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제 미리 선침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세계 증시나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아직은 이제 점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유럽과의 무역 전쟁 가능성 등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한 장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워낙 예측이 힘들고 이제 언제 어디서 이제 돌발 악재를 발생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슈캠스의 이러한 높은 배당 성향은 이러한 불확실성한 장세에서 이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에는 이제 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이제 이슈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러한 악재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준공 시기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 빠졌던 주가가 이제 또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역시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재무 상태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9,136억 원, 유통 주지수가 대략 2,100만 주 정도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43%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 슈캠스의 주식을 이제 409만 580만 주를 이제 취득하면서 지분이 10.01%로 늘어난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부터 4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자산이 8,647억 원, 이제 부채가 1,987억 원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 역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의 이제 보유 물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가 이하로 미리 선침해한다는 개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26,400원, 손절가 21,1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증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 대비 이제 모든 인증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이 서비스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전자 인증은 이제 FIDO, 이제 신속한 온라인 인증인데, 이러한 이제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전망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편하면서도 이제 강력한 인증을 추구하는 은행과 이 고객의 니즈를 이 FIDO 생체 인증 기술로 이제 구현함으로써 이제 인증서 암호 입력이 필요 없는 편리한 금융 서비스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관련된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제 이러한 인증 구축 환경을 조성하고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제 한국전자 인증의 이 FIDO 인증 서비스는 이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억 2천만 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월 이용 건수가 이제 1,700만 건을 이제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 건수는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은 그리고 이제 보안, 그리고 이제 핀테크,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서도 이제 시장의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이제 관련 뉴스나 정부 정책이 이제 새롭게 발표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서 상승을 할 가능성 역시 열어둬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1,094억 원, 유통 주식수 대략 1,600만 주 정도 되고 있고 최대 주주가 약 1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역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8%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이제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 역시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작년 12월 20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승 전환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러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62선을 이제 지지해 주면서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흐름은 이제 6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제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목표가는 이제 5,900원 전후로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이제 4,840원 이탈인데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노루 페인트입니다. 이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기 정화 페인트 시장 공략에 이제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건강과 환경 관련 이제 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이제 갈수록 늘고 있고 또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노루 페인트는 이제 팬톤 에어 프레쉬라는 이제 실내 수성 페인트 시장 공략에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공기 중에 이제 그 포함된 이제 세제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 세제 증후군을 일으키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이제 유해 성분 등을 이제 빨아들여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마크와 향균 마크도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1,500가지의 이제 팬톤 컬러로도 이제 조색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게 이제 실내 인테리어 효과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출시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이 점점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시장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소비자들 역시 뭐 실내 인테리어나 이제 건강 관련해서도 이제 꾸준히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가로 인해서 이제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여름 역시 이제 폭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루 페인트의 차광제가 이제 이러한 여름 폭염 관련 수혜주로도 이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루 페인트의 이제 차광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가의 이제 폭염 대책 대안으로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차단율이 이제 약 23% 그리고 이제 내부 온도를 4도에서 5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이 외부에 남아있던 차광제가 이제 뭐 빗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씻겨지기 때문에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평이 이제 꽤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의와 판매가 이제 크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630억 원 이상으로 유통 주식 수가 대략 930만 주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5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또 이제 6%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역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작년 10월 5일에 이제 최고가 12,900원을 찍고 이제 10월 30일에 7,360원까지 이제 바닥을 찍은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러한 주가 하락 영향이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락한 상태를 보면은 이제 10월 달인데 이때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해서 지수가 폭락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시장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올해 지수 상승 시에는 이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9,800원 전후, 손절가 7,74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그리고 전체 수익 현황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1월 28일부터 3개월간 이 전문가들의 수익률 리그를 진행을 했는데요. 2019년 첫 번째 시즌을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이 수익률 순위 1위 시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상장과 함께 1위 기념 골드 이름표와 부상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순위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2위 이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이 사람은 서울경제TV 출발 증시 와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1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리그에서 독보적인 수익률로 최다 1위 및 탑 A 순위를 석권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26일 서울경제TV 출발 증시 와이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장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상으로 또 소장님을 닮은 인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받으셔서 네, 어떠신가요? 예, 비슷하네요. 네, 굉장히 귀여운데 뭐 닮은지 안 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즌 중반 무서운 기세로 반종민 소장님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막판에 아쉽게 자리를 내주시기도 했는데요.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이름이 새겨진 2위 실버 이름표와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2위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 위 사람은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1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리그에서 독보적인 수익률로 상위권 순위를 기록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26일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장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부상으로 이번에는 안혜민 연구원과 이름이 똑같은 이 혜민 스님의 저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소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의 주인공 반종민 소장님, 시즌 초반 수익률 100% 이상으로 달성한 EXT를 시작으로 뉴질랩을 이 시즌으로 마감하면서 첫 단추와 그리고 마지막 단추 모두 채운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진짜 네. 굉장히 좀 시즌이 네. 엎치락뒤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초반에는 조금 많이 크게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네. 역시나 한번 크게 상승하면은 시즌 초반에 열심히 달리면은 지치는 게 맞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이 그 안혜민 연구원님과 이제 거의 엎치락뒤치락 한 부분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뒤집었는데 정말 쫄깃쫄깃한 네. 시즌이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 수상소감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회사 직원분들, 동료분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출중 스텝 여러분들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유진 작가님, 그리고 조 작가님, 그리고 앵커님, 그리고 김PD님, 네. 그리고 저를 항상 텐션을 올려주시는 조 작가님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사랑하는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카데미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좀 이따 춤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어떤 춤 준비하셨나요? 그냥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냥 프리스타일로 아, 살짝. 네. 네. 진정한 춤꾼만이 할 수 있다는 프리스타일 춤을 준비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안혜민 연구원님, 반종민 소장님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상위권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즌 중반에는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하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을 뉴트리로 장식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소 좀 아쉽기도 하실 것 같은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저에게 있어서 하츠나 그리고 이제 MI통이나 이제 유트리라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하는 동안에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많은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먼저 이 방송을 이제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이제 출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직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서울경제TV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이 저에게 있어서 좀 처음이긴 한데 많이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약간 저의 100%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지 못하고 또 우리 경제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던 좋은 시간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즌에는 제가 출연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출연하게 된다면 또 좋은 내용과 또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까지 1위를 기록한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2위를 기록한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종민 소장님께서 이 춤을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유승준 백댄서 출신으로 아주 엄청난 춤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대답을 들을 차례. 힘들면 포기를 줄게. 넌 고르기만 해. 고민할 필요도 없게 해줄게.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겠어.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봤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7%의 하락세 217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폭이 큽니다. 489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632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8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오늘 7만 8천 원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3% 가깝게 빠지면서 7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차가 0.36%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3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장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이 순위 변동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현재 0.95% 상승 전환됐습니다. 21만 3,5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이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장 초반에는 8위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7위권까지 올라오면서 0.3%의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어제 급락세가 나왔지만 오늘 추가 하락세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33만 9,500원 선까지 올랐고요. 포스코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8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2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모비스 1% 가깝게 빠집니다. 22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LG생활건강이 0.4%의 약보합권 138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6%의 하락폭 키워갑니다. 745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고 어제와 흐름 비슷합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이 24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이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상승세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CJENM은 하락폭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신라제는 보합권 그리고 헬릭스미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여전히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지켜내면서 흘러갑니다. 0.89% 상승하면서 5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HLB 1% 넘게 빠집니다. 8만 2,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었는데 현재 보합권 움직임 없이 9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펄어비스는 0.48%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0.5% 상승세 나옵니다. 5만 9천 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0.83% 상승하면서 1,16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의료기기의 거의 대표 주자인 바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우리 치과 가면은 3D 엑스레이 하면은 이제 바텍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 회사인데. 과거에는 뭐 2D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치과는 이제 3D 엑스레이 장비로 다 이제 거의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 있죠. 그런 추세에 어떤 3D 엑스레이 장비에 특화된 업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 그 3D 매출 비중이 최근에 이제 확대를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용 비율 자체가 한 62% 정도가 이제 3D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계속해서 3D 확대가 늘어나면서 바텍으로서는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그 덴탈 이미지 시장에서도 한 70% 정도의 점유율이니까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한 84%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경기에 따라서도 이제 많은 영향을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뭐 회사의 주가도 안 좋았죠. 2017년도에 보면은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매출이 하락했을 때 이제 주가도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자체에서 현재 고성장세를 이제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실적하고 주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2015년도죠. 영업이익이 한 410억 정도 됐었으니까 그때가 가장
이 회사로서는 좋았는데 올해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그때보다도 이제 훨씬 넘어설 수 있고 매출은 뭐 한 20-30% 이상 그때보다 돌파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2015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2015년 5만 원대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2만 5천 원대니까 아직도 흐름 자체에서는 그 폭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에서도 전차적으로 올해 들어와 갖고 19,000원, 19,250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찍고 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전형적인 그 반등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충분한 매수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2월 15일에 추천해주신 유비케어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6%가 넘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드린 이제 1차적인 목표가였던 부분들을 돌파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도 좋아졌지만 카카오 쪽에서 이제 체제 주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의료기기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을 욕심을 내면서 체제 주주로 올라서게 됐는데요. 뭐 올라선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지만 이제서야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조금 보여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요 며칠 계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000원 이상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하고 월요일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5,000원대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다음 건이죠. 7,000원권을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가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고가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실적 부분들이나 다양한 것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만 해석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급등세가 지금 이어가는 부분들을 조금은 더 활용하는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다시 보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는 오늘하고 월요일까지는 조금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엊그저께 계속 시장이 상승할 것처럼 보이다가 계속 좀 더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오히려 내려서 출발한 게 오히려 뭐 후반부 장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중국장이 크게 내렸던 부분은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루머로 돌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압박을 좀 가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유가 쪽 이란 원유 제재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이 이제 쉬어 가려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세,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중국장도 노동절 휴가로 꽤나 길게 이제 쉬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시장에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지만 박스권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합의 가능성이 나오고,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다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내린다면 그 얘기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은 약세로 출발한 게 오히려 전량 후중으로 좀 보이고요. 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좀 뭐 크게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도 실적들이고,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들은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른 것들이 이제 달러 가격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른 쪽 상품 선물이죠. 원유라든지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까지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당분간은 이제 기술주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은 계속 실적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려면 아무래도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 좀 나와주는 게 좋아서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반등 나오는 부분들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안 좋아졌다가 단기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쪽은 좋아졌습니다만 역시나 국내 경기는 아직은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좋은 업종들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전반적으로는 암울한 상태라서 테마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경기와 맞물려서 이제 당분간 박스권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고요. 테마주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최근에 이제 대지 열병 관련주나 그리고 노동절 때문에 이제 중국인 소비 관객들이 이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RFHIC라는 종목입니다. 뭐 회사는 이제 무선통신 및 방위산업에 활용되는 젠 트랜지스나 아니면 젠 전력 증폭기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점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젠 생산 기업이고 다이아몬드에 젠을 증착시킨 웨이퍼를 제작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RFHI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위 젠 트랜지스터 제조업체로 고주파수 대응을 위해서 5G 중계기의 핵심 부품으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2022년까지 이제 연평균으로 한 20%에서 30% 가까운 시장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증설 투자를 통해서 뭐 매출 자체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완공이 될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이제 연간 2천억 원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라서 매출 자체도 상당히 좀 커질 전망입니다. 주요 매출처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인데 5G 관련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로드맵이 중국에서 확정이 되면서 2019년 서비스 그리고 시범 서비스, 2020년에는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돈으로는 5천억 위안 투자할 계획으로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최대 고객사인 화웨이의 중국 내 투자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화웨이 쪽 보이콧 우려로 주가가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이 5G 장비 도입, 조기 도입이나 미국 쪽에서도 일본 쪽에서도 중계기에 굉장히 이제 노하우를 우리 쪽에서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영업이익률은 한 20%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향의 매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각 나라에서 지금 5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중계기 매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오늘 오전에 시작하면서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에 비해서는 좀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오전 급등세를 보인 만큼 추격 매수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스펙 합병 성장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신고가 형태이긴 합니다만, 기대감에 올라간 주식이 실적까지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신고가 형태지만 전일 다시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그 돌파로 인해서 추가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다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매수밴드는 31,000원에서 3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2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